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낭만 의사 김성진 코너입니다. 예.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아, 예, 뭐 잘 지내지 못했지만 아직도 살이 안 빠지네. 살이 약간 빠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예, 예. 약간 빠졌습니다. 예. 옛날에 여름에 골프 한번 쳐도 3kg씩 빠지던데. 아, 저는 그래 골프 잘 안 빠집니까? 예. 예. 여름에 이거 더울 때 골프 치면 새까맣게 이 새까만 옷 같은 거 입으면 그냥 소금기가 쫙 그렇죠. 이렇게 배어 나올 정도 되면 저는 그 정도 빠지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요즘 어떻게 고생이 많으십니까? 근데 고생 안 한 분한테 또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런 물으면 또 이상하고. 네, 잘못된 일에 분노하지 않으면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러시아 시인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옛날에 그 푸시킨이 그랬습니까? 아니다. 네브레스카인가 뭐. 예, 그랬죠. 그 유시민 씨 책에 유시민 씨가 있더라고요. 항소 이유서에 그 말을 갖다가 인용을 했죠. 예. 아, 그걸 좋던데요. 자기 말도 아닌 낱말을 갖고 와가 재미 봤죠. 그랬죠. 아주 글은 좋더라고요. 그런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이 우리 블로그에 보니까 한 회원이 자기가 청계천에서 뭔 집회를 하러 간 것 같은데 태극기 집회. 원장님이 연설을 하고 있더라. 예.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봤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네. 그때 제가 이제 그 집회에서 지난주죠? 예, 이제 8월 26일이죠. 예. 집회에서 이제 그날 뭐 점심도 못 먹고 아주 목이 마른 상태였는데 제가 개회사를 하고 마지막 우리 선언문을 제가 낭독했었죠. 근데 이제 아, 죄송합니다. 예. 개회사하고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웬 청년이죠. 한 20대 되는 청년분이 와서 주스를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배 의사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 반갑다고. 이거 누구시냐 하니까 제 팬이라는 거예요. 우리 코너에. 그래서 아, 너무나 고맙다고. 그래서 주스를 먹고 나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더욱더 제가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때 고맙습니다. 예, 태극기 집회가 있었지만 그 말고도 교대생 맞습니다. 교대생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정권에서 있는 사람은 무슨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 해준다면서 선생 되려고 교대 갔는데 세상에 이 뽑는 티오가 확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 교대 나와가지고 학교 교사가 못 되는 이런 교대생들에 지금 분노가 터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맞습니다. 그 옆에서 그 집회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직전에 집회했었고요. 예, 아마 그 학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분이 학생이었나요? 뭐 교대 집회 관련되시는 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참 집회하는데 그 뒤로 길 그게 12차선인가 그랬죠. 동아일보 앞에 그 도로 뒤로 제 추산에 한 10,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태극기를 기다리면서 뭐 계속. 근데 그런 제가 오랜만에 청계천 광장에 나갔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집회가 있었는데 그런 집회가 한 번도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그죠? 희한하대요. 원장님 의사분들 지금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저희들이 저도 모를 정도니 비급여의 국가 통제에 대한 비상연석회의죠. 비급여의 국가 통제에 대한 비상연석 이름을 그리 복잡하게 지으니까 의사들이 떼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료 전면 급여 반대 투쟁위원회 뭐 이렇게 정도 해야지. 의료 전면 급여 하자는 거 아닙니까? 반대 투쟁위원회. 그게 의료 급여 전면 이게 의료 전면 급여 의료 전면 급여가 되면 좋은데요. 자기들이 돈이 안 되니까 단계적으로 비급여의 가격을 통제시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통제가 중요하겠지만은 의사들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비급여 전면 급여하면 국민들은 좋아하죠. 그럼 사입이 앞에 사입이를 하나 붙여가. 사입이 의료 전면 급여 반대. 그 좋네요. 투쟁위원회. 좋습니다. 사입이 의료 급여 의료 전면 급여. 사입이 의료 전면 급여. 반대 투쟁위원회. 좋습니다. 투쟁위 딱 투쟁위. 그럼 되잖아요. 사입이 의료 전면 급여. 사입이 전면 급여. 투쟁위원회. 좋습니다. 역시. 그렇죠. 좋습니다. 제가 뭐 이런 무슨 반대 무슨 투쟁위원회 이런 거 엄청 많이 만들어가 젊은 세월을 보내서요. 장명은 좀 합니다.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왜냐하면 이 가격 통제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의사의 이해관계처럼 비춰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의사가 피해를 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이 의료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전부 인상이 전가되면서요. 다수의 국민이 그 피해자가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의료 시장이 공공 시장과 고급 시장으로 나눠져서 공공 시장은 이렇게 험벌해지면서 예? 고급 시장으로 부자들이 이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형하고 공영으로 나눠지고, 공영은 저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 이게 이 뭡니까 양분화가 큰일 납니다.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영국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이야기를 영연방 국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지금 교포분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다 맞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시고 계세요. 근데 보건복지부 관료는 그렇지 않대요. 제가 태영호 탈북한 태영호 대사를 이야기했더만은 그 한 사람 공사 공사 한 사람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연히 8월 25일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Your Life in My Hands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레이첼 클락이라고. 원래 저널리스트인데 영국 의대를 새로 가가지고 이제 네 목숨은 내 손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근데 그 아직 번역은 안 돼 있는데요. 왜 영국 의료 시스템은 무료인데 불만이 많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의료비를 예산을 두 배나 쓰면서도요. 우리보다 수술은 반밖에 안 하고요. 또 입원은 반밖에 안 시켜요. 그 환자들이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형적인 공무원식의 땡 하면 그만두고 수술하다가 6시 땡 하면. 근데 희한한 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쪽에서 굉장히 주니어 닥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인턴 레지던트가 직접 환자를 보는 일선 의사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거의 뭐 24시간 중에 20시간 일을 해요. 근데 무슨 그 당시 영국 총리가 주 5일제를 파기하고 주 7일간 근무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은 안 늘려주고요. 의사들이 주 7일을 해요? 예, 그렇게. 그럼 언제 쉬어요? 그 시기에 하지 못하게. 거기도 이상하게 정부는 영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똑같더라고요. 의사를 매도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골프 치기 위해서 주 7일 근무를 돌아가면서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니어 닥터들이 작년 2016년에 데모를 해가지고 파업을 이틀이나 했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겠지. 이제 교대로 이 토일에도 근무하게 원래 그렇죠. 5일만 해버리고 토일을 안 하니 토일 진료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동안에도 했는데도요. 지금도 영국의 예산을 우리보다 2배나 쓰면서도 수가가 이제 결국은 우리보다 4배가 더 많은 거죠. 그래도 지금 그래서 그 신문 기사에 보면은 이번에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된 이유도 이게 원인이 크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만큼 의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이 저칠 때 이제 그 2차 대전에서는 이길 것 같은데 사회주의가 영국 사회의 만년해가 예일 대학이나 이 뭡니까 옥스퍼드 대학에 이 당시 소련의 간첩이 수두룩했잖아요. 지식인들. 그랬죠. 맞습니다. 귀족 계급에도 수두룩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빼가지고 소련에 줬다라고 해서 유명한 그런 예일대 간첩단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영국 사회에 예일은 미국에 있는 대학 아닌가요? 아 예일대가 아니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캠브리지 대학이에요. 죄송합니다.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간첩단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국무부에나 이런 때. 그래서 양쪽의 그 영미에서 주요한 대학의 최고 지식인 그룹들이 자발적으로 소련의 간첩이 되어서 외교관이나 뭐 이 영국의 MI6라든지 미국의 CIA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나 국무부에 들어가서 정보를 빼가지고 넘겨줘서 그래서 미국의 핵폭탄에 관한 정보도 이미 영해 동시에 이 소련으로 가서 소련이 곧바로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뭡니까 뭐 솔저 팅크 무슨 스파인가 뭐 있잖아요. 그 영화도 보면 그런 과정들이 자발적으로 영국 정부기관에 그 자발적으로 간첩이 된 소련의 스파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 저 누구야 그 사르트르도 그렇고 이상하게 그 당시 지식인들이 소련을 굉장히 동경했더라고요. 그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지 오웰도 처음에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스페인 내전이라든지 직접 가서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을 겪고 난 다음에 조지 오웰이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한 반발로 동물 농장이나 그런 걸 썼지 않습니까? 썼죠. 그런데 지금 그때 이제 어쨌든 처칠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직전에 비버리지 보고서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타난 부분이 전체적인 의료 수준의 전면제와 그리고 고급 시장의 발생.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이 그것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에서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빈곤해진 주거를 만들면서 고급 주거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런던 시장 그래서 세계 돈 있는 놈들이 전부 런던에 집 사잖아요. 부동산을. 어마어마하죠. 그건 아마 세계 맨하탄보다 더 비쌀 거예요. 제일 비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국이 의료나 주거 문제에 대한 공영성을 갖다가 표방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공영은 저질로 만들어버리고 돈 좀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시장을 가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됐는데 지금 이 정권에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료 이분화 또 의료 민영화에 대한 원초를 노무현 정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마치 노무현 정권이 서민을 위한 일만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의료 쪽에도 반영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이 의료 공영화를 확대시키는 척하면서 의료시장 전체를 다운시키고 고급 시장이나 외국인을 표방하면서 한마디로 민영시장을 만들고 보험도 적용되는 부분과 아예 보험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민영 의료 병원 최근에 제주도에 하나 생겼죠. 생겨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50병상 정도로 미용 성형을 위주로 해가지고 아주 프라이빗하게 허용을 해줬죠.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전면 급여가 되면 그런 별도의 시장의 양분이 불가능해지 완전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지금 영국도 9대1 정도로 구가 무상의료에 의한 저질 의료시장 1위 고급시장인데요. 맨체스터 근처에 있는 그 프라이빗 클리닉 소아과의 경우에 소아 면담 진찰료만 25만 원이에요. 말이 됩니까? 사적 시장에 대해서. 사적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진찰료 재진료 같은 10,000원 안팎이거든요. 그걸 25배를 더 받고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도 거기 가느냐? 빨리 되니까. 일반 공영시장에 가면 나를 잡으려면 몇 번을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으려면 좋은 치료를 안 한다고 느껴지고. 그다음에 재료나 약도 이런 것도 좋은 걸 안 쓰고. 이렇게 되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나는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란다 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Your Life in My Hands 좀 책 번역이 안 돼서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영국 서민들의 고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산을 우리보다 더 많이 쓰면서도 우리보다 반밖에 수술을 안 하고 반밖에 입원을 안 시키기 때문에 고통이 배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뭐라고 통계를 인용하는 줄 압니까? 그 앞에는 싹 빼버리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부도덕하게 영국보다 수술을 2배나 더 하고 2배나 입원을 더 시킨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나온 영화 중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 보면 영국의 복지 제도의 허상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맞습니다. 공개하고 있죠. 그 켄 로치라고 이 좀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감독인데요. 뭐 보리밭에 부는 바람이라든지 뭐 아야엘 게리라 이런 것도 다루고 뭐 하늘에서 뭐 돌이 내려오는 이런 어떤 이 굉장히 영국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회주의적 시각을 가진 유명 감독인데 이 사람이 은퇴작으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걸 만들었는데 영국 사회의 허울뿐인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치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관료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한 노인이 부인이 죽고 자신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일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뭡니까 실업 연금을 못 받아요. 그 영화 봤어요. 그리고 돈 또 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아주 형식적인 거. 그러면 병원에서는 일하지 마라 그러고 자기는 일을 안 하면 또 문제가 되고 이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뺑뺑이 돌리면서 나중에 결국 그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리하게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또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다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보면 이 어쨌든 지금 빈부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되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고 있고 제일 완벽한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의사들이 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희생이 있죠 우리가.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달래면서 조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조금씩 확대시키면 될 건데 그럼요. 이 시스템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면급여라는 사이비를 내걸고 뭉개고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있죠. 지금 미국만 해도 제가 어제도 우리 최고의 과정에서 제주도에 세미나 갔다 왔는데요. 그분이 한번 미국에서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에 상당히 큰 회사에 있는 임원인데도요. 이가 아픈데 임플란트를 하러 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과는 의료보험이 커버가 안 된대요. 아무리 큰 회사도.
그 정도로 미국의 의료 시장도 고가로 이렇게 큰 회사의 임원이 임플란트를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에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국민의 70%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비급여가 다 잘 커버가 돼 있고요. 비급여 가격 자체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비싸지 않아요. 그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되면은 실손보험 재벌사들이 얻는 이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들이나 군인, 상위 군인 등을 겨냥한 이 뭡니까 저소득층, 그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하고 이 두 가지만 있었고 그렇죠. 나머지는 사보험 시장에 맡겨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장을 갖다가 쫓겨나게 되면 그 보험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제한이죠. 그러니까 아주 소득이 낮은 층이나 아주 노인층은 한마디로 저소득층 그 보험을 국가에서 공령으로 이렇게 좀 싸게 해서 바꿔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상위 군인 이렇게 커버하지만 그거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사보험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 사보험 회사들이 병원하고 결탁이 되고 또 거기에서 이 관료주의적인 영업 대응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브로커들이 결탁이 되면서 한국 사람이 미국 갔다가 다쳐서 병원 가면 몇 천만 원 매덕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안재욱 씨가 5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인데 그렇죠. 이것이 전면 의료 보험이 안 된 게 흑인하고 백인이 같은 병상에 눕기 싫다라는 그런 인종적인 문제도 컸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오바마가 이걸 해결하려고 할 때 뭐라 했는가 하면 한국을 보라 했습니다. 얼마나 잘 됐냐. 그러니까요. 근데 오바마 그것도 무너지고 또 자영업자들이나 중산층이 너무 많이 내라고 하니까 막 100몇십만 원씩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그만 가게 가진 사람한테 오바마 케어에. 그러니까 또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면서 트럼프가 또 됐는데 또 트럼프 케어가 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의료보험 제도가 완전히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계에서 유럽을 보나 미국을 보나 한국만큼 실리적으로 잘 돌아가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갖춘 나라가 없는데 왜 이 시스템을 흔들려고 하느냐 그죠? 더 많이 던져주겠다고. 나라가 흔들리면은 좋아하는 데가 북쪽이죠. 그래서 왜 의사들은 근데 저도 이렇게 붕괴를 하는데 의사들은 전부 자기 이해관계인데 이렇게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는 겁니까? 제목도 이상하게 짓고 뭐 저도 그거는 제가 좀 우리가 이제 광고 전문가가 아니고 전략가가 아니라 그건 분명히 이제 제가 그래도 그걸 아무래도 이야기했는데 비급여의 전면 급여를 반대한다라면은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이비자를 넣으면 딱 맞겠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제가 안 그래도 내일 모레 회의를 하거든요. 좀 나중에 메모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의사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의사 대 나머지 국민으로 고립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민들은 막 던져주니까 그걸 받아먹는 재미에 비판 의식도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알만한 사람들은 이 모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가 넘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60%가 안 돼요.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렇게 주겠다라는데 60%가 안 된다는 거는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될 건데 훨씬. 왜냐하면 전화 미리 딱 끊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요. 당장은 받는 게 좋을 것 같이 느껴져도 나중에 감당할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겨우 50평 되는 병원에 그런 자그마한 병원에 저번 달에 1,180만 원을 냈어요. 4대 보험을. 근데 이번 달에는 650만 원 내고요. 그럼 그렇게 많이 내는 데가 한 상위 한 20-30% 되겠죠. 그런 기업들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게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지 상상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적자가 5년간에 지금 이 30조 뭡니까 2천억인가로 6천억인가 30조 2천억이죠. 그걸로 때운다잖아요. 택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적자가 러프하게 계산을 해도 한 30조 더 나오고. 더 나오죠. 실질적으로 수요가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의료 수요가 이렇게 폭증을 할 거 아닙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그렇잖아요. 감당 못하죠. 막 몰려오니까. 인도 영화를 한번 보니까요. 인도의 영화에 대학병원에 사람들이 시골에서 7박 8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보따리 싸와 밥 해먹고 밖에서 텐트 자면서. 인도같이 큰 대국도 그렇고요. 모든 OECD 국가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데 왜 이거를 가난한 분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건 저는 절대 찬성하죠. 그리고 실제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려우신 분들 우리 병원 수술했는데 동사무소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수술 비용을. 근데 왜 이렇게 70%나 실손보험 가입해가지고 잘 커버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 1차적으로 동네에 이렇게 퍼져 있는 예. 의원 그리고 병원 예. 그리고 조그마한 중소형 병원들이 이 살아남아야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 수요를 커버할 수 있죠. 그게 못 살아남게 되면 앞으로 이 전면 급여 시스템으로 가면 이 병원들이 다 죽어버리면 다 죽습니다. 전부 대학병원 몇 군데만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 인도 이야기 되는 거죠. 인도 꼴이 나오는 거죠. 예. 지금도 뭐 대학병원 응급실 가면은 거의 야전병원 수준인데. 저도 지금 뭡니까 이게 저 고관절 같은 거 예. 이런 거 그거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를 바꾸려면요. 넉 달, 5달씩 걸리더라고. 의사 한 명한테 잠깐 10분 보는데. 그러니까요. 10분이면 좀 많이 봐주네요, 그래도. 아니, 5분이죠. 예. 그래도 5분도 많이 봐주네요. 보통 1 내지 2분 아닙니까? 이게 의료라는 게 의사의 이익과 이런 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사람이 아프면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못하면은 세금 못 내잖아요. 그러면 국방이 흔들리고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바마나 트럼프나 모든 지도자들이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스템을 부러워한 게 교육과 의료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 노무현 정권의 변양균 그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지금 경제 철학을 다시 이어받아 가지고 그 밑에 사단에 지금 많이 포진돼 있죠. 그래서 그 철학을 누군가 강의했는데 지금 있는 경제 관련들 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장들이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대요. 예를 들어서 금융산업도 너희들이 그동안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너 이익을 조금 포기하고 나눠주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의료나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한 말을 하니까 질문을 아예 못했대요. 그래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우선 잠이 안 와요. 새벽 3시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자, 지금 좀 간과되고 있는 게 비급여 항목이 3,800개라고 하면서 이걸 30조 6천억으로 해결된다는데 그런데 이 3,800개라는 거는 병원급 이상에서 파악한 항목이고요. 그 밑으로 작은 병원에서 나머지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은 그것보다 또 훨씬 많다네요. 훨씬 많죠. 예? 아직 뭐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몇천 개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의사협회의 임원이라는 사람이 마치 복지부 관료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3,800개 다 파악이 됐고 그건 얼마인지 수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복지부 관료인지 의사협회 임원인지 알 수가 없다는 지금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협회를 이렇게 점거해서 다 추방을 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논의도 있죠. 근데 요번에 탄핵을 하려고 대의원들한테 편지를 돌렸는데 그 경남에 있는 모 의원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이지가 않고 있대요. 이게 20몇 개 과에 파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진찰료를 좀 올려주면은 내과나 일부 과들이 이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내과에서 보는 뭐 영양제 같은 거는 또 빼준다 이러니까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이의제의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의사들을 가만히 보면 진짜 조선시대에 무슨 사색 당파 싸움 비슷해갖고 이리파 저리파를 만들어가 양파 쪽파 뭐 대파 이래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투쟁 의식이나 이런 어떤 이 대의 명분의 어떤 이 승부를 거는 어떤 의식들이 부족한 겁니까? 와 그렇습니까? 결국은요 내가 볼 때 대형 병원 의사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월급장애 의사 되거나 전멸할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모르고 내 거는 조금은 도움은 되니까 나는 여기서 발 좀 빼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모과에 전화를 했더만은 지금 무슨 상대 가치 때문에 좀 의사협회하고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가 못하겠다. 이해해달라. 그래서 뭐 더 이상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의료 수가가 전 사실 의사 편에 들어서 이런 말을 해주기는 싫은데 객관적으로 좀 낮다라는 이야기는 맞다며요.
OECD 평균은 얼마쯤 됩니까?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3분의 1, 4분의 1. 예. 어쨌든 낮은데. 객관적인 낮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의 융통성 한마디로 이 샤바샤바 일 많이 하고 몸을 빨리빨리 일 능력 있게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메꾸고 저기서 메꾸고 해서 전부 이렇게 굴러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기획한 건 아니지만은 매우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서. 뭐 그렇다고 뭐 합시다 그거는. 예. 아니 실제로 제가 점심을 거의 못 먹어요. 그건 맞아요. 내가 그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통 보면 8시간 근로하는 사람이면 5시간, 4시간 하고 나머지는 설렁설렁 차도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의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9시 20분에 출근해가지고요. 오전에 단 1분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했어요. 점심 먹으러 한 20분 겨우 잠깐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수술 하나 하고 또 환자 계속 보가지고 오늘 제가 9시 반에 해서 6시 20분경 퇴근했는데요. 단 1분도 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거의 매일같이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병원 의사들 마찬가지고요. 대학병원 의사들 보통 7시에 출근해가지고 보통 밤 8시, 9시에 퇴근하고요. 그 밑에 수련의들이나 펠로우들은 더 합니다. 잠도 못 자고 이래요. 근데 만약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죠.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겨우겨우 굴러가고 있는데 이거를 비급여를 완전히 통제해버리면은 이제 마른 수군에 더 짤 게 없어요. 이제 한국 경제 사설에 나왔더만요. 30 내지 40% 중소병원은 무너진다고요. 만약에 무너지고 나면은 저희들은 망하면 좋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편하고 국가가 흔들려가지고 영국이나 인도처럼 되면 좋습니까? 모든 것이 일을 진행할 때 현실을 좀 잘 파악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오는 사람마다 다 진료해주고 나중에 보험 청구가 들어가면 삭감하겠죠.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명 이렇게 급여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각 항목들이 국민 앞에 예를 들어 표를 만들어가 뭐는 몇 년부터 초음파는 지금 4년 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1년 뒤라는 이야기도 자기들로 지금 뭐 플랜이 없어요. 그 다음에 1년에 지금 횟수 제한 부분에서 횟수 제한이 없다면 지금 횟수 제한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 말자는 겁니까? MRI나 초음파에. 횟수 제한을 하겠죠. 그러면 횟수를 몇 회를 할 거냐? 그것도 없어요. 계획된 거. 지금도 특별한 사람들한테는 횟수 제한 해서 의료해 주잖아요. 면제. 저는 이식 환자라서 몇 번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우리가 불만이 있는 게 그런 기준을 발표를 안 해요. 그런 거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를 하라고 하면 어떤 핑계를 대느냐 하면요. 그걸 심사하는 의사들이 자기 실명 공개하기를 반대한다. 반대 어떤 비난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심사 기준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진료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MRI를 1년에 10번 하면요. 심사평가원에서 그걸 무차별로 삭감을 해버리면은 그거 돈을 우리가 또 환자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럼 2중 3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급여를 하겠다 하면 이것만 급여가 된다. 3,800까지를 쫙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그런 부분들을 3,800까지나 되는 걸 다 참 알기도 어렵지만은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이 봤을 때 3,800까지를 해도 또 빠진 게 몇천까지 있을 거고 훨씬 많죠. 5,800까지를 해도 또 있을 거고 계속 기술은 또 약은 또 새로 나오고 이렇게 돼 가면 이런 부분들을 병원 앞에 가면 이렇게 대자보를 길게 병원마다 붙여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몇 년부터 되는 거 횟수는 몇 번 이래 갖고 가서 이렇게 찾아야 한 2시간 걸쳐서 찾아서 읽어보고 오늘 내가 받는 것은 내년부터 되고 뭐 이렇게 1년에 몇 번 할 수 있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 무슨 한국노총이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 약사도 많대, 약사도. 그 사람들 주장이 무조건 100% 무상 의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재원이 안 되니까 이제 70%로 올리면서 비급여를 어떻게 급여로 할 돈이 없으니까 비급여 가격을 예비급여라는 또 이상한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90%는 환자 본인이 내게 하고 10%만 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90%에 대해서 또 삭감을 하겠죠. 그럼 또 우리는 수술을 실컷 해가지고 또 환자한테 또 다 돌려줘야 됩니다. 삭감당하면.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런 나라에서 의사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물어봤더만 조금만 참아보래요. 내년 4월까지.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 때 뭐 의사가 밴쿠버에 이민을 갔대요. 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다시 돌아왔대요. 왜냐하면 미국 가면은 의사 생활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김 원장 좀 내년까지만 참아보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관제수는 어찌 됐습니까? 관제수는 이제 또 좀 조심을 한 결과 내년에 좀 넘어가가지고 내년에 특히 조심하는 거예요. 예. 이 투쟁이. 예. 그래서 금년에는 관제수는 없다고 또 이렇게. 그럼 올해는 뭐 제대로 안 싸우고 막 그냥 실렁실렁 넘어갈 모양이네. 의사가 지금 공동의장돼 있어가지고 SBS 뉴스에도 최대접 대표가 인터뷰하고요. 네. 저는 뭐 한 3초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이왕에 총대 매는 게 그 좀 떠갖고 스타 돼가지고 의사협회 회장도 안 맞지. 협회 회장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저는 대통령을 누가 하기 싫으면 나라를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협회장은 지금 또 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의사협회장을 욕한 지가 예. 한참 된 것 같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 보건진료소 가서 원격 의료한다는데 거기 옆에 시다바리로 써 있어가 예. 우리가 욕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욕을 했지. 예. 저는 좀 입장에 난처해서. 예.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사협회 회장이냐. 예. 저거 좀 맛이 간 인간 아니냐 했는데 아직도 그 인간이 이름도 기억을 합니다. 예. 무추진. 예, 뭐 추무진이죠. 예. 별명이 무추진입니다. 예. 아무것도 추진하는 게 없다고. 예. 별명입니다. 아 정말 예. 참 의사들 참 걱정됩니다.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탄핵을 시도하려고 편지를 보내도 왜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대의원들이 대부분 기득권층이죠. 근데 제가 최근에 서울시 의사회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패널로 한번 나갔거든요. 근데 패널 4명 중에 제 혼자만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전공희 비상대책위원장도 저보고 너무 과격하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예,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전략을 잘 짜야 되고 프레임을 잘 짜야 되고 광고 전문가를 고용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예. 근데 그래도 우리끼리 이렇게 분개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분개하니까 그에 대한 하나의 비판이었겠죠. 그래도 사람이 잘못된 일에 분노하지 않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유시민이가 해서 좀 그렇지 멋있는 말이죠. 예, 예.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아니 제가 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보면 분노 게이지가 저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저는 진짜 사소한데도 분노를 참지 못해갖고 참 이렇게 지금 속이 병 들어가고 있는데 원장님 같이 지금 관상을 한번 보십시오. 저 독살 맞은 황장수와 저기 달덩어리 같은 원장님. 근데 원장님 보고 분노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참 제가 그 사람 보면 거의 암 걸리겠네요. 암 유발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일에는 잘 분노하지 않아요. 이제 에너지를 좀 아끼는 거죠. 꼭 분노할 일에는 아주 폭발적으로 분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들어갈 때 제 가방을 누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에버랜드. 제가 이야기 했습니까? 이야기. 뭐 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 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전부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저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당신들이 뭔데 내 짐을 검색하느냐. 음식물을 가져가면 안 된대요. 아 너희들이 너 음식물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이거 책임자 나오라. 나오더라고요. 법적인 근거가 뭐냐? 근거는요 없대요. 수색영장이 있어야 수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그럼. 가방을요. 그러면 돈도 몇만 원씩 내고 들어가는데. 예. 그럼 사과해라. 사과 못 하겠대요. 그럼 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 하래요. 했죠. 그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굉장히 좋은 사안이래요. 이길 수 있대요. 근데 애프터 완만 한 달 뒤에 졌어요. 상대가 삼성이네. 예. 보통 한 6개월 걸리는데 한 달 만에 딱 해결되더라고요. 오사이 또 뭐 저 주고받거니 또 다해가 짝짝꿍대가 그럼. 그 또 두 번째 또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다 검색 다 했는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또 여권 검사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 불렀죠. 이거 법적 근거가 있냐니까 없대요. 근데 너희들은 왜 다시 한번 검사하냐니까 미국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좀 봐달라. 난 못하겠다. 비행기 표 끄는 앞에서 하던 모양이죠. 아니 비행기 타기 직전 그러니까 앞에 표 그러니까 체크하는데 거기서 또 다 하고 마지막 비행기 게이트 들어가는 그 비행기하고 이 브릿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지금 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브릿지 앞에서 또 요구하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 나는 이게 들어와서 3번 동안 검사했는데 또 검사하는 건 나의 자존심이 허락 안 하고 이게 법에 없다. 그러니까 법에 없는 건 맞대요. 미국이 요구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당시 400 몇십 명의 승객이 아무도 항의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인상은 이래도 항의할 건 꼭 항의합니다. 건조 있네. 건조. 평소엔 잘 화를 안 내죠. 근데 우리 애가 그때 에버랜드에서도 아빠 창피하니까 좀 참으래. 저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저도 못지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극장에 짜장면 시켜서 먹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짜장면? 극장 막을 건가가? 그건 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공공을 위해서 그건 좀. 예. 자, 원장님 좀 투쟁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국민을 위해서 제가 의료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위원이고 의료보험 통합추진위원이고 또 심사평가위원도 했고 이런 걸 쭉 다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의료 문제가 어떻게 굴러왔다라는 부분을 대충은 다 족보를 아는데 이대로 가게 되면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맞습니다. 자, 의사들만 상대로 싸우지 말고 이 싸움을요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제목도 좀 잘 짓고 무엇이 문제다라는 부분을 국민적 시각에서 또 알려가지고 의사들이 가격 통제 받아서 전부 망한다 이렇게만 가면 의사 대 국민이 되는 거죠. 예? 정권, 국민 이러면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욕이나 처먹고 끝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캐나다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일본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싸움은요. 결국은 국민 당신들 나중에 다 죽는다. 눈덩이로 늘어난 보험료 감당 못한다. 지금 실손보험 들은 것도 또 어떻게 할래? 그럼요. 그러니까요. 이 실손보험 그렇다고 취소해 줍니까? 안 해주죠. 실손보험도 지금 국민보험과 연계해서 어떻게 상세하겠다는데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실손보험은 균일 가격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근데 건강보험은 6.2% 소득을 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저소득층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부가체계가 다른 건데 이걸 같이 연계한다는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은 실손보험은 사보험이기 때문에 부자라도 똑같은 조건에는 똑같은 애, 가난한 사람도 똑같은 애죠. 한마디로 민간 시장이기 때문에 빈부격차에 대한 고려가 안 돼 있는 거고 의료보험은 빈부격차에 대한 고려가 돼 있는 건데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뒤섞어 가지고 지금 하겠다 하면 결국은 보험회사 좋은 일 시켜주겠다는 거죠. 경제학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근데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알죠. 근데 왜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죠? 자, 국민들은요. 언론이 얻어 하나가 지금 김 원장님과 제가 나눈 실손보험과 이 의료보험을 섞어서 상호 보완적 체제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보도를 하나 한 게 봤습니까? 없죠. 대한민국 언론도 문제고요. 국민들도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 제목에 우리가 지금 정부의 의료보험 전면급여하의 이 위험성 이런 식으로 달면 또 안 봅니다. 안 봅니다. 한 2,000명, 1,000명 나와서 히히닥거리고 재밌는 이야기나 하지 두 사람이 너네들이 이런 심각한 소리 하라고 우리가 일요일 아침에 이거 토요일 아침에 보는 줄 아냐.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토론자 한 분도 안 나왔잖아요. 그럼요. 한 번도 안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의료보험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죽일 때는요 바로 내 앞에 칼이 안 오고 옆에 사람부터 하나씩 죽으면서 어느 날 내가 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료에 소요되는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방비보다 더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인도나 영국처럼 미국처럼 캐나다처럼 되고 싶습니까? 어제도 제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국민들이 모를 수가 있겠네요. 해외 여행은 많이 나가지만 여행 나가서 아픈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교포들이 왜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에 와서 왜 치료받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한국에 그거 하려고 정기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스템을 큰 돈 안 들고 잘하고 있는데 이걸 급진적으로 바꾸는 거 저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참 고생을 하셨고 좋은 말씀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제가 무보수로 이렇게 컨설팅을 좀 해드릴 거니까 알겠습니다.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의사분들 좀 이렇게 싸우는 방법을 테크닉을 좀 안 그럼 뭐 내일 모레 회의 때 좀 나와줄 수 있습니까? 제가 또 이따 개인적으로 한번 약속을 하면 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1부는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최 대표 또 잘 알잖아요, 최 대표. 최 대표 잘 알죠. 우리 여기 와서 방송도 했잖아요. 겸사겸사. 좀 저는 과격한 줄 알았는데 대화해 보니까 아주 합리적이더라고요. 합리적이죠.
그리고 말도 딱 필요한 말만 하거든요. 저는 말 많은 사람 싫어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여러 사람하고 통화하는데요. 그 중에 한 20-30%는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95%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95% 듣고 있다가 한 3초 이야기하죠. 또 딱 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봤죠. 많이 있죠. 대화하기 싫죠. 하기 싫죠. 전화 다시 걸기 싫죠. 근데 최 대표는 그렇지 않아요. 두 분이 잘 맞을 거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